그거 하나. 네, 얼굴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학번 이창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주제로 만성 폐쇄성 질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폐쇄성 질환이란 만성 폐쇄 질환은 기침, 객당,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만성 기도 질환으로서 기관지에서 허파까리에 이르는 공기 통로인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 폐쇄성 질환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 질환의 총칭이다. 정상인의 경우 안정호흡 시 폐 전체 용적의 약 10분의 1 정도만 사용하므로 여유가 많으나 만성 폐 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유가 감소하므로 가벼운 운동 또는 보행 시에도 호흡 곤란이 초래되며 감기에 잘 걸리는 겨울철에 약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계적으로 사망률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질환 중 하나이다. 특히 신장질환, 뇌졸중, 감염 등 대부분의 주요한 질환들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COPD만은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걸 보듯이 현대사회에서 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습해지고 흡연율 증가로 인해서 만성 폐 질환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흡연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COPD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는 COPD가 만성 폐쇄성 질환의 영어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흡입된 연기, 폐의 정상 단백 분해 요소 자극, 과잉 방출, 폐의 주요 구성소인 엘라스틴 파괴, 산모작용 방해로 인해 기관과 기관지의 점액, 세포의 조직 박편, 체액 등 청소하는 산모 기능 억제 등이 있습니다. 기관지와 폐포벽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1 안티니트리피신, ATT 결핍증이라고 불리는 이 원인은 간에서 만들어진 A1 안티니트리피신은 정상적으로 폐에 존재, ATT 작용으로 인해 흡입된 오염물질과 미생물을 파괴하는 단백 분해 요소를 조절하며 폐 구조에서 기능하는 단백 분해 요소를 방해합니다. ATT 유전자는 모두 우선으로 유전자 한 쌍 중 한 개가 없거나 불완전한 ATT 결핍 보유자일 경우 담배 연기나 다른 자극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젊은 나이에 COPD가 발병됩니다. ATT 유전자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이 결핍을 해서 담배 연기나 다른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폐에서 만성 폐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타, 오염된 공기 공해, 만성호흡기 감염, 부비동염, 진폐증과 그 외 직업성 질환, 유전, 폐기종 낭포성 섬유종과 선천적 소인 과민성 인자, 노화, 혈관 변화, 사회 경제적 상태, 요리 및 난방 연료에서 발생하는 얘기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폐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주로 이렇게 폐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말하면 이거 직업성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류입니다. COPD에는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포함되어 두 가지 증상이 혼재되어 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부풀어 올라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막게 되면 가래가 주 증상이며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폐기종은 폐포가 손상을 받아 가져 혈액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으로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며 분진오염 공기, 흡연에 자주 노출된 환자들로 폐기종형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COPD 심각도 분류로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폐활량 측정법을 통해 노력성 폐활량 FVC와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
이 측정 변화를 아래와 같이 심각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FE, V1, F, VC 0.7 이하입니다. 심각도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마일드, 스테이지 2 모더레이트, 세 번째로는 썰브, 네 번째로는 베리 썰브. 위에서 아래 순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 심각도를 점점 나타낼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 병리적 변화 기전. 감염이나 과민 반응, 진한 기도 분비물, 평온한 기도벽, 불균, 등한 폐포 환기가 생김, 과다 팽창, 무기폐가 되기도 함, 흉곽 운동 감소로 인해 폐 실질 조직은 점착하게 되며 폐의 신축성 감소, 흉곽 내압 상승, 폐의 신축성 약화, 안정 시 호흡과 폐활량은 줄어들고 숨쉬기가 힘들고 피로해집니다. 이 말은 감염으로 인해 폐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폐포에 환기가 생겨서 폐포가 커지면서 무기폐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는 점점 폐활량이 줄어들므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점액의 다량 분비와 기도 내 만성 감염, 감염 자극 과민성은 국소적 출혈이 발생하면 점액선의 비대로 이어져 기관지의 점액 생산 요소의 수와 크기가 점점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염증과 부종으로 이어져 기도가 좁아지고 공기 흐름이 폐색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과대 팽창된 폐포와 무기폐는 새 기관지 허탈로 이어져 기관지가 지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부속근을 사용하고 부속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호흡을 합니다. 이때는 입을 모으는 이유는 호기를 잘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영구적인 폐포 환기 감소 및 탄소가스 정체, 저산소증, 기관지 폐쇄는 호흡성 산독증, 폐포 내 공기의 저류, 무기폐, 만성 근육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며 심근 약화와 신장 기능 장애,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혈달부 증가 및 식욕 부재 및 체중 감소가 오고 이로 인해 저산소 혈증은 더욱더 심해짐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상적 소견으로 첫 번째 진단 검사 ABGA 동맥혈 가스 구성입니다. 혈중 산소량이 감소하고 이 혈중 산소량 감소한다는 말은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한다. 이 결과로 인해 만성호흡성 산증이 일어나고 고상으로는 대사성 알칼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계획담배양 검사입니다. 이 검사법은 원인균을 규명하기 어려운 검사법입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헤모글로빈 HD와 헤마토크리스의 수치로 다혈부증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혈청 AAT 수준, AAT의 결핍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AAT, 그겁니다. 흉부 X선 감사, 흉곽이 과학 팽창되고 횡격막이 낮고 평평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폐기능 검사, PFT, 공기 유통 속도와 폐 용적 측정은 기도 질환과 억제성 폐 질환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폐 용적은 폐활량, 장기량, 전폐 용량을 검사하는데 COPD를 진단하기 위해 폐 용적은 폐활량의 감소와 장기량의 증가이며 유통량의 곡선은 폐의 안과 밖의 공기를 이동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COPD, 만성성 폐 질환의 진단은 주로 1초 내에 관계 호기량으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임상적 소견입니다. 1차적 변화로는 흉부 전후경의 증가가 있는데 이 이유는
공기의 포획과 폐의 신축성이 감소된 채 커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호흡 부속 근육의 비대입니다.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 호흡 부속 근육이 많이 비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기 연장. 호기 연장이 되는 이유는 호기 시 기도가 허탈되고 공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기 시 천명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 시에 숨을 마실 때는 천명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포음, 기도의 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입니다. 호흡음의 감소는 흉막액이나 폐포의 조직의 파괴 및 공기의 감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호흡음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부에 이어서 손가락과 손은 고상지도가 나타나는데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1차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혈. 충혈은 CO2 동맥을 확장시켜 혈액 공급이 가다해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 다음에 사지의 경미한 뒤틀림은 저산소혈증과 과탄산혈증으로 인함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에 이어 신경성 변화로는 불안, 흥분, 악몽, 가면, 흉수, 두통, 불면, 뇌의 민감성이 변화하는데, 이때에는 O2, 산소와 이산화탄소, HCO3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압은 맥박의 영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력성 호흡의 증가로 심장 이완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임상적 소견 2차적 변화로는 적혈구의 다혈구 혈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이유는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음은 심장, 우심실의 압력 상승과 비대, 말초성 부종, 폐인성 심장질환 증상, 출혈 부위에서 심음, 우심실 위치의 이상, 그 다음에 폐천 부위 심음의 크기 증가, 끝이 날카롭고 커진 피파의 심장 축의 편의 간 비대가 2차적 변화이고, 이 이유는 저산소증과 선독증으로 생기는 폐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정맥압 상승, 경정맥 팽대, 간경정맥 역류, 말초 부종, 흉맥 상수출 복수가 있는데, 이 증상의 이유는 우심실 압력의 증가와 폐 내압 증가로 저하심장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에서는 혈장의 시온 감소와 CO2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 증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증상에는 만성폐쇄성 폐 질환의 증상은 대개 40대에서 만성적 기침, 호흡기 질환의 재발 등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며 15% 정도는 소화기 천명음을 동반하여 호흡곤란을 경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과 가래가 주 증상이 되며 대개 아침에 제일 심하고, 실제적으로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10% 정도에서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기관지염이 심해지며 폐쇄성 심과 호흡 부전이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폐기lum입니다. 호흡곤란이 주 증상으로 먼저 운동 시 호흡곤란을 40대에서부터 50대에서 느끼기 시작하며 병이 진행되며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시에 체중이 감소하고 때로는 악성 종양을 의심할 정도로 심한 체중 감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타. 활동 후 피로를 느끼기도 하며 공기를 허겁지겁 마시는 것처럼 보이며 천연후 전신쇠약, 병이 진행되면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탄산과잉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숨이 많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몇 개의 단어 사이사이에 숨을 쉬기도 하고 입을 오므리고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청색증, 입술 손톱, 경정맥 확장, 목과 흉막 근육의 과잉 비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술통형 흉곽의 전우경의 증가, 건봉형 손가락에 니코틴 착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음성 부종, 그 다음에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로 및 허약, 간비대, 오심실 비대, 오심이나 식욕 부진 같은 위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폐 고혈압이 있으며 사지가 따뜻하고 박동성 맥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흉골하부 혹은 심하부 박동 및 대사성 및 호흡성 성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까 앞에서 보신 그 1차적 변화, 2차적 변화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보면 이 증상이 잘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합병증입니다. 저산소 혈증과 산증, 가스 교환이 어려워져 혈중 산소는 저하되고 이산화탄소 수준은 증가하여 저산소 혈증과 산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에서는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암염, 정화기전이 떨어져 점액이 증가와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며 호흡이 힘들어 호흡곤란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이 때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부전, 폐 내압의 상승으로 폐포벽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폐포 면적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압박하게 되어 혈액의 흐름을 어렵게 만들고 혈액이 수축되면 폐 동맥압이 상승하여 무산부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맥입니다. 저산소혈증과 다른 신장물질, 약물효과, 호흡성 산증 등으로 인해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보신 7번의 그 증상들이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이런 병이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방법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COPD의 호흡 제한 훈련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서는 폐 조직의 탄성 대감기 기능이 감소하여 병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므로 횡격막이 이완할 때 동형을 이루지 못하고 편편해짐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환자는 보상 기전으로 늑강과 보조근을 사용하게 되므로 호흡은 짧고 얇은 호흡을 양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호기가 끝나기 전에 흡기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느리고 깊은 호흡 양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횡격막 호흡과 펄시드 립 브링싱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횡격막 호흡 시 어깨와 흉부 근육을 이완시킨 후 한 손은 앞가슴 흉골 중간부에 다른 손은 복부에 얹고 흡기 시 복부에 얹은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호기 시 내려감을 느끼게 하며 흉골 중앙부의 손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호기에는 천천히 펄시드 립 브링스 방법으로 내쉬며 흡기와 호기의 비율은 1:2가 되도록 유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누운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다 서한 자세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훈련하며 펄시드 립 브링스는 입술을 오므리고 풍선을 불듯이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으로 입안에 생긴 양압이 기도 내로 전달되어 작은 기도의 폐쇄를 막아주어 폐포의 환기를 증가시키고 분비물의 축적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고전적으로는 촛불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환자가 호기 시 촛불을 불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 호흡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흉곽압과 기관지압이 같게 되어 작은 기관지가 폐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기 포착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횡격막 호흡과 펄시드 립 호흡은 호흡 횟수를 감소시키고 호흡 양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혈액가스 상태로 호전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통상적인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심리적 위축은 치료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호흡 재활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치료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